네, 이어서 외신을 통해서 글로벌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또 탑픽으로 올라와 있을까요?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기사는요, 마크 저커버그가 일론 머스크보다 더 부자가 됐다라는 소식인데요. 한 9개월 정도 지난 이야기이긴 한데요. 두 사람이 진짜로 싸움으로 한판 붙자 했던 게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요. 이번 소식으로 저커버그가 이 재산 싸움을 통해서 승리했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전기차가 지고 AI가 뜨고 있는 지금 상황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헤드라인만 보면 약간 자극적인 뉴스인 것 같긴 합니다. 재산이 더 많아졌다, 적어졌다라는 것으로 보여서는 약간 너무나 자극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엔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고 이로 인해서 재산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측면에서는 두 명이 서로 하고 있는 사업에 명암이 갈리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살펴봐야 되는 분, 바로 올해 들어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죠. 바로 마크 저커버거입니다. 메타라는 서비스는요, 메타가 하고 있는 여러 서비스는요, 대표적으로 SNS 서비스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SNS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었다. 그로 인해서 최근 몇 년 동안 부진했던 게 메타의 실질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화려한 부활을 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의 힘 덕분인데요. SNS 기업에서 메타버스 기업으로 가려고 했던 메타가 발빠르게 AI 기업으로 전환을 시도하면서 이에 대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 덕분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메타는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년여 전만 해도요, 하루 사이에 주가가 20%, 30% 이상 빠지기도 했었고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였었는데 완전히 전화위복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그 주가가 오른 덕분에 마크 저커버그의 재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커버그 CEO가 보유한 자산 가치는 총 1,869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한국 돈으로 무려 253조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자산이 589억 원 정도 늘어났다. 약 80조 원이 늘어났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기업의 가치가 크게 올랐다라는 점이 고무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올해 가장 부진한 기업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테슬라죠. 테슬라의 CEO 그리고 한때 세계 1위 부자였던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부자 순위에서 밀려서 결국에는 3위 자리도 마크 저커버그에게 뺏긴 상황입니다. 기존의 1위였던 일론 머스크는요, 최근에 주가가 부진한 탓에 재산이 많이 빠졌는데요. 올해 들어서 484억 달러, 약 66조 원의 재산이 증발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머스크의 재산은 1,806억 원 정도라고 되는데요. 마크 저커버그보다 60억 달러 정도가 적은 돈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재산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 CEO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미래가 더욱더 중요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만 해도 정말로 속된 말로 현피라고 하죠. 직접 싸움이라도 할 것처럼 으르렁댔었던 두 CEO의 명운이 현재 갈린 상황. 과연 이러한 상황을 일론 머스크가 극복할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타가 현재 잘 나가고 있는 기조, 바로 AI 산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와 더불어서 SNS 서비스조차 이 틱톡의 부진, 틱톡의 퇴출 이슈로 인해서 더욱더 주목받을 것이다라는 뉴스까지 나오는 점, 메타에겐 올해 뉴스가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주가 상승의 효과로 이 저커버그의 재산이 일론 머스크의 재산을 앞질렀다라는 소식이었고요. 또 최근에 메타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새로운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너무 잘 나간다고 해서 계속 그 기분만 좋으면 안 되겠죠. 현재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가 될지, 발목을 잡을지에 대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도 메타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바로 5월부터요, AI가 만들었던 컨텐츠에 대해서는 Made with AI라는 표식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AI가 만든 컨텐츠는 분명히 표기를 함으로써 이것으로 인한 페이크 뉴스나 잘못된 오정보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것인데요. SNS가 확산되고 있고 여기 중심에 있는 메타가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SNS에서 이러한 AI 기반 컨텐츠들이 범람하는 것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SNS에서는 가짜 뉴스나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나 텍스트 그리고 영상들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죠. 이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도 현재 커지고 있으면서 메타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제적으로 AI 생성 컨텐츠라는 꼬리표를 만들므로써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양면적인 부분이죠. 너무 많은 규제를 통할 경우 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표식을 하는 대신에 컨텐츠를 너무 무분별하게 삭제하는 것을 지양하겠다라는 것이 또 메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참 균형점을 찾는 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AI의 이러한 범람 속에서 메타가 과연 어떻게 그 균형점을 찾아 나갈 수 있을지 이 또한 올해 가장 주목해봐야 될 뉴스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메타의 AI 콘텐츠 정책 변경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기사 또다시 일론 머스크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바로 테슬라가 자율주행 택시 로보택시를 공개한다는 소식인데요. 자, 이와 함께 또 테슬라가 최근에 전기차 전략을 폐기한다 이런 소문이 좀 돌기도 했는데요. 내용들 좀 차례대로 짚어볼까요? 네,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린 대로 메타는 너무나도 잘 나가지만요. 올해 들어서 가장 부진한 기업, 이 서학 개미들에게 신봉했던 기업,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30% 이상 빠졌습니다. 올해 나스닥이나 S&P 500, 다우존스 지수만 하더라도 지수적으로도 계속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거나 고공행진을 보이는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그간 미국 증시 부양을 주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테슬라의 몰락은 올해 가장 큰 충격적인 뉴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재산의 순위도 밀렸을 뿐만 아니라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뉴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는요. 바로 저가 자동차, 저가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루머 뉴스였습니다. 사실 저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기차 기업들을 견제할 수 있는 그리고 위기에 빠진 테슬라가 역전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이라고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이러한 전략조차 폐기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테슬라의 주식은 계속해서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일론 머스크가 직접 본인의 SNS에 대응 글을 올렸는데요. 이는 완전히 거짓된 루머다라고 밝힌 것과 더불어 새로운 뉴스를 같이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테슬라가 준비 중이다라는 루머만 돌았었던 로보택시, 즉 AI가 운전하는 택시 서비스를 오는 8월 8일 날 공개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명시해서 발표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러한 반전 뉴스 덕분에 하향했던 테슬라의 주식은 시간의 거래에서 3% 넘게 급등했었고요. 지금 개장했었는데 지금 주식도 약 3%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계속해서 준비는 해왔던 것이지만 이 AI 기술의 발전, 고도화와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지연되었던 서비스입니다. 자, 그러한 서비스가 오는 8월이면은 본격적인 시행이 가능하다라는 테슬라의 이야기, 과연 일론 머스크의 정말로 자신감의 표명으로 봐야 될지 또 섣부른 약속, 공약이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요, 구글의 웨이모라는 산하기관과 제너럴 모터스, GM의 크루즈라는 회사에서 계속 시도를 해왔었던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크루즈 같은 경우에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현재는 완전히 중단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과연 시장 1위 전기차 기업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지, 자신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이 택시 기술에도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따라 테슬라의 올해 주가에 반등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테슬라의 상황 계속해서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만만한 CEO가 아닌 만큼 과연 어떠한 반전을 보여줄지 앞으로 계속해서 좀 꾸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보택시의 공개 소식으로 오늘 장 초반 테슬라의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테슬라의 구원투수로 로보택시가 등판을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볼까요? 자, 오늘의 마지막 기사는요, 바로 애플의 감원 소식입니다. 자, 애플이 전기차 부문에서 600명 이상의 인원을 해고한다는 소식인데요. 자, 팬데믹 이후로 처음 있는 대규모 감원이라고 합니다. 내용 살펴볼까요?
네, 뭐 오늘은 사진에 모두 CEO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마크 저커버그와 일론 머스크, 마지막으로 팀 쿡 CEO의 얼굴이 보이고 있는데요. 애플 역시 테슬라와 더불어서 올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그니피센트 7 기업 중에 한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팀 쿡 CEO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가 한창인 기간 동안 메타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직원들을 대규모로 레이오프, 즉 해고를 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요,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강력하게 해고를 지양하려는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그랬던 애플도 결국에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 일로로 흘러가자 이를 버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600여 명의 감원이 이루어진다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는 기존에 나왔던 뉴스의 후속 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같은 경우에도요, 일론 머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애플카라고 불리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겠다라는 발표를 기존에 했었었죠. 그랬던 것이 결국엔 무산이 되었다라는 뉴스가 지난달에 흘러나왔었습니다. 애플카로 진행하기에는 현재 전기차 시장이 워낙 좋지 않고요. 새로운 혁신을 추가적으로 보일 것이 없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내부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폐기해버린 것이죠. 자, 프로젝트가 폐기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규모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전체 규모가 600여 명이 달하는데요. 먼저 전기차 팀에 속했던 인원은 정확하게 371명이라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팀의 인원이 87명 정도가 있고요. 본사가 아닌 다른 지역에 근무하는 인원 등을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600여 명이 해고된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고를 최대한 최후의 보루로 쓰려고 했던 기업인 만큼 이번 해고가 감행되었다라는 뜻은 애플로서도 정말 현재 상황이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애플이 이제 해고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기업들은 여전히 정리 해고를 계속해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사실상 메타와 더불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의 해고를 주도했던 기업, 바로 아마존이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바로 전날 아마존 웹 서비스 AWS라고 불리는 클라우드 사업과 관련된 직원을 수백 명 줄인다라는 발표를 같이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시장 1위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AWS에서도 조금 더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해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빅테크 기업의 해고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만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나 성과가 좋게 나오는 이면에는 해고와 같은 나쁜 면도 같이 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마지막 기사로는요, 애플의 대규모 감원 소식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픽미업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